대통령이 새 정부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세계 잼버리 유치 지원을 지시했으며 다음 주에는 전북을 찾을 전망입니다. 동학혁명기념일 제정이 13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혁명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기념일 제정의 걸림돌이 뭔지 기획보도합니다. 억울한 옥살이로 재심이 이뤄진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의 진범으로 붙잡힌 피고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전북 챙기기를 본격화한 모양입니다. 새 정부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잼버리 유치 지원을 전격 지시했습니다. 다음 주 새만금에서 열리는 바다의 날 행사에도 참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2023 세계 잼버리 유치를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얼마 전 송하진 도지사와 전화통화에서 잼버리 지원을 약속한 데 대한 후속 조치로 해석됩니다. 그동안 국정 공백으로 전라북도만 외롭게 뛰었지만 이제는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범정부적 지원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제 대통령님의 서한, 또 지지 영상, 또 저개발국 청소년들 지원 프로그램, 또 대표단 파견 예산 지원 등.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주 수요일인 31일 새만금 신시도에서 치러지는 바다의 날 행사에 참석이 유력합니다. 문 대통령은 공약으로 새만금의 매립을 국가 주도로 신속히 완성한다, 청와대 지휘체계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해 이번 방문은 그 첫걸음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임기 내에 공공 주도로 새만금을 매립을 완료하겠다는 공약 말씀도 있고, 그래서 속도감 있게 새만금이 추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이와 함께 전라북도는 다음 달 말 가동이 중단되는 군산조선소의 회생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기대도 품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당초 다음 달 말 무주에서 열리는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참석을 희망했지만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부득이 바다의 날 행사로 요청을 변경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새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교육 예산을 전학 국가에서 책임지기로 해 내년부터는 예산 갈등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누리과정에 730여억 원이 필요하지만 40% 남짓한 300억 원만 국고로 편성되면서 나머지 예산 부담 문제로 도교육청과 지난 정부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올해 누리과정비 마련을 위해 오는 7월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학혁명의 정신은 3.1운동에서 최근에 촛불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로 혁명 발생 123주년. 아직까지 기념일조차 갖지 못한 현실을 짚어봅니다. 먼저 동학의 의미, 이경희 기자입니다. 새 정부가 광주 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 있다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약속하고 5.18 정신을 헌법에 담겠다고 말했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을 완료할 수 있도록. 올해로 123주년을 맞은 동학 농민운동. 봉건 왕조의 부정부패와 외세 침탈을 못 이겨 반봉건 반외세의 기치를 들고 일어선 대규모 민중운동이었습니다. 전주성 점령 뒤 이뤄낸 12개 폐정개혁안은 노비문서 소각, 청춘 과부의 개과 허용, 토지 평균 분작 등 당시로선 혁명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또한 전라도 53개 군현에 설치된 집강소는 농민 주체의 개혁기구이자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인 김구 선생도 동학혁명에 참여하는 등 동학정신은 이후 3.1운동과 4.19 혁명, 그리고 5.18 민주정신으로 온전히 계승되었습니다. 2017년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으로 이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헌법 전문에 포함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학은 결국 외세의 침략과 조선 정부의 탄압으로 실패한 난이 되면서 지난 100년의 세월 동안 의미가 축소되고 왜곡되었습니다. 그 노고를 생각하고 애국, 애족, 그 민족을 위해 가지고 그 싸움 정신을 가지면 뭘 해도
이제라도 동학의 의의를 바로 세우는 통합기념일을 제정하고 더 나아가 헌법에도 동학의 정신을 새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주 MBC에서 집중 보도했었죠. 김제의 한 대안학교의 입시 부정 의혹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사장과 교장이 합격자를 바꿔치기 한 것은 물론 학교 후원금을 횡령하기도 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지난해 입시 부정 의혹으로 논란이 불거졌던 김제의 한 대안학교입니다. 당시 이사장과 교장 주도로 점수표를 조작해 합격권 학생 3명을 바꿔치기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이들은 남녀 각각 20명씩 선발하는 신입생 전형에서 34위 남학생을 21호, 26위와 31위였던 여학생을 각각 18위와 19위로 조작해 합격시키는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선생님들에게 명절 등을 이유로 학교에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낼 것을 강요했고 이 돈을 임의로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학생 선발 과정에서 합격하지 말아야 할 학생들을 합격자를 처리하고 아울러 교비 회계 처리에서 횡령이 드러나서 특히 이들은 당시 문제를 제기한 교사들을 왕따시키거나 사직을 종용하는 보복 행위를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본인이 사표를 내고 임기든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징계를 내리든지 이 두 가지로 이제 결정을 해야 하거든. 따로 불러서 사직서를 내라고 한 것은 명확한 보복행위고 또 다른 교사들에게 그런 말도 했어요. 그 이사장이 이것은 경각을 울리기 위한 것이다. 반교육적인 사학의 입시 부정이 하나둘 사실로 확인되면서 이들의 행위가 법의 정당한 심판을 받게 될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진범에게 17년 만에 유기징역 최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억울한 옥살이까지 감안한 판결인데 당시 부실 수사와 재판의 상처는 여전합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지난 2000년 익산 약촌 오거리에서 40대 택시기사가 돈을 빼앗으려는 승객에게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범인으로 10년간 복역한 32살 최모 씨는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렇게 무죄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는데 그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17년 만에 다시 진범으로 지목된 인물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는데요. 법원은 살인 강도 혐의로 기소된 36살 김모 씨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체포 당시 자백한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고 주변인 진술과도 일치한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또 피해자를 흉기로 10차례 이상 찔러 살해하는 등 수법이 잔인해 당시 형법상 유기징역 최고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던 택시 운전사를 공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이에 더해 무고한 제3자가 오랜 기간 수용 생활을 하게 되는 등 가짜 살인범은 누명을 벗고 진범으로 지목된 인물에겐 중형이 선고되면서 사건은 17년 만에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부실 수사와 무책임한 판결이 남긴 상처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사를 했더라면 여러 사람이 고통을 받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재심으로 누명을 벗은 최 씨는 형사보상 신청과 함께 국가와 당시 경찰, 검사 등을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노무현입니다의 이창재 감독은 최근 시사회에서 지난해 영화를 만들 당시 제작비가 없고 상영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전주국제영화제의 지원으로 제작이 가능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이 밖에도 국가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자백과 다이빙벨 등 화제작들을 상영해 영화 표현의 해방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지구촌 태권도인들의 한마당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한 달 뒤 무주에서 개막합니다. 태권도의 성지를 꿈꾸는 무주에서는 감동의 축제 준비가 막바지입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수십 명의 해외 관광업계 관계자들이 무주 태권도원을 찾았습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의 준비와
다양한 즐길거리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태권도의 화려한 기술에 찬사를 보내고 운영 프로그램과 시설에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В России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к боевым искусствам, в том числе к тэквондо, и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представляет, конечно, предстоящий через месяц чемпионат по тэквондо, который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в этом месте. 대회가 얼마 남지 않으면서 무주의 축제 분위기도 조금씩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참가 신청 국가는 172개국, 2년 전인 러시아 대회의 130여 개국을 훌쩍 뛰어넘었으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북한 태권도 시범단도 10년 만에 개막식 공연 참가를 확정지어 이번 대회는 남북 화합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대회 운영은 큰 문제가 없을 전망입니다. T1 경기장을 비롯한 시설들이 건재한 데다 태권도 전문 수련관도 신축 공사가 거의 마무리됐기 때문입니다. 숙소도 리조트와 콘도 등 1,800실이 준비돼 2천여 명으로 예상되는 방문객 수용도 무리가 없을 전망입니다. 선수단의 이동을 돕기 위해 공항 수송버스 50여 대를 비롯해 셔틀버스와 콜택시도 운행됩니다. 조직위는 20세 이하 월드컵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분위기 조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8천만 태권인들이 한 번쯤은 오고 싶어 하는 곳, 또 다녀가고 나면은 다녀왔다는 것을 자랑으로 긍지로 삼을 수 있도록. 무주가 한 달 뒤면 20년 전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이후 치러지는 최대 국제 행사로 한바탕 들썩일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도의회 삼성투자협약 조사특위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김 전 지사에게 다음 달 2일 증인 출석을 우편으로 요구했지만 집에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반송돼 왔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2011년 삼성 새만금 투자협약과 투자 철회 과정에 의문이 많다며 김 전 지사가 출석해 답변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지리산권 7개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리산 권역의 공동 발전을 이끌 조직과 기구가 없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를 해결해달라며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또 농특산물 공동 마케팅과 지리산 순환 관광버스에 대한 다각적인 예산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양성평등을 요구하는 여성들이 성평등 행사를 열었습니다. 도내 여성단체들은 오늘 전주 종합경기장 일대에서 제6회 젠더 문화축제를 열고 여성의 권리 신장을 요구하는 특별 강연과 정책 토론을 열었으며 나눔장터 수익금은 소외계층 보건교육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오는 27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제46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전북에서는 795명의 선수가 참가합니다. 충남에서 개최되는 이번 체전에는 전북 선수단은 육상과 핸드볼 등 33개 종목에 참가해 금메달 18개 등 88개의 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지난 콜센터 사건을 계기로 부당한 현장 실습을 막기 위해 현장 실습은 3학년 2학기 정규고사 이후 학부모와 현장 실습 운영위원회 동의를 거쳐 한 달간 실시하도록 매뉴얼을 마련했습니다. 또 현장 실습 표준 협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계약서도 함께 작성하고 두 문서의 일치 여부를 학교 측에서 확인하고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부안 해양경비안전선은 방파제 콘크리트 구조물인 테트라포드 추락 사고가 지난 한 해만 50건 넘게 발생했다며 다음 달부터 부안 격포항 등 항포구 방파제 5곳에 출입을 제한했습니다. 해경은 이 밖에도 군산항 남방파제 등을 출입 통제 지역으로 정했으며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